안녕하세요. 8월 22일입니다. 오늘 나온 국내외 주요 뉴스들 그 핵심을 저희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 신문 요약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소식들 또 그 의미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뭐 정치권 수사부터 경제 또 국제 관계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정치권 수사 소식부터 볼까요? 김건희 씨가 구속되고 나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뭐 대부분 질문에는 답을 안 했다고 하고요. 특검은 내일 오전에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소위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요. 네. 이분은 영장 심사를 그냥 포기하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두 사건 다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대응 방식이 좀 다르네요. 한쪽은 침묵이고 다른 쪽은 심사 포기. 그렇죠. 이게 뭐랄까 법정 다툼에서 보이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봐야겠죠. 단순히 뭐 시간을 끌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특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도 있잖아요. 거기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어요. 9월 29일까지로요. 아, 연장했군요. 지금 특검이 3개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처음이죠. 네, 맞아요. 첫 연장 사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란 의혹 특검팀, 거기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딱 적시했어요.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요. 와, 동시에 특검이 여러 개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굉장히 강도가 높네요. 이렇게 수사기간 연장하고 또 피의자 적시하고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과거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부 관련된 부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또 과거 정권 관련해서 마무리된 수사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해서 특활비 의혹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3년 5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끝났고요. 아, 그건 또 그렇게 종결이 됐군요. 네. 이렇게 뭐랄까 끝나는 사건도 있고 지금 막 진행 중인 여러 수사들이 있고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좀 여러 생각이 들죠. 어떤 사건이 또 어느 시점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수사 초점이 맞춰지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정부랑 정당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죠. 새 지도부 뽑는 날인데 이게 또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겸허히 순응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생 행보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당 지도부 교체 시기랑 맞물려서 지지율 변화가 나오고 또 정부가 반응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겸허히 수용, 민생 강화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이건 앞으로 뭘 하는지를 봐야 알겠죠. 입법 쪽은 여야 간에 계속 힘겨루기인데요.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있잖아요. 이거를 당정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부 조율은 추석 이후로 미뤘고요. 아, 합의는 했지만 디테일은 나중에 전형적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송법 가지고도 충돌이 커요. 그 박문진 이사진 바꾸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니까 민주당은 EBS법으로 맞불을 놨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맡겼다는 거죠. 네, 검찰개혁이나 공영방송 문제는 뭐 정말 오래된 논쟁거리죠. 늘 부딪히는 지점이고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시끄럽겠구나 싶습니다. 자, 이제 경제랑 국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EU가 미국이랑 협상을 좀 했나 봐요. 미국산 의약품이랑 반도체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오, 관세 제한 약속이요? 네. 근데 와인이나 주류는 빠졌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좀 불만이 있다고 하고요. 아하, 특정 품목은 또 제외됐군요.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 있잖아요. 지난 7월에 금리 동결했는데 그 배경에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낮아지고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미 EU 간의 무역 문제, 또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이게 다 세계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특히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물가 상승 압력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관세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네요. 연준이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당분간 금융시장은 좀 불안정할 수 있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요. 러시아 쪽에서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 하려면 젤렌스키 대통령 정통성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정통성 문제를 조건으로 걸었다고요? 네.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 쪽은 국가 안정보장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고요. 양쪽 다 대화 자체를 막은 건 아니지만 시작 조건부터 너무 다르네요. 이러면 외교적으로 뭔가 풀기가 참 어렵죠. 교착 상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도 좀 볼까요?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전체적으로는 7%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덕분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전체는 늘었는데 대미 수출은 줄었다고요? 그건 좀 흥미로운 지표네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어떤 나라에 집중하냐에 따라 체감 경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실제 살 거 아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 사는 걸 막기로 했어요. 네, 그 부분은 국내 여론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정부가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사회면 소식 짧게 보고 날씨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의자가 강원도 홍천으로 도망갔는데 아직 못 잡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날씨는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이 벌써 26도를 넘었고요. 낮에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강력 범죄 소식에다가 폭염까지 계속되니까 사회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고 사람들 피로감도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본 소식들 정리하면요. 여러 법적 공방,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엇갈리는 경제 신호, 국제적 긴장감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점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수사들이 정말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검찰개혁이나 방송법처럼 아주 민감한 입법 사안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 법률, 경제, 이 각기 다른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특히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앞으로 몇 관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생활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